자,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RQ라고 하는 이 녀석을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에서 RQ를 이렇게 쓰고 있던 상황들을 다 제거를 할게요. 요청, 그러니까 메서드 매개 변수에다가 요청이라고 하는 리퀘스트를 받아오는 거, 정의하는 거, 플러스 RQ를 요청해서 꺼내는 거, 이 두 개를 지우는 겁니다. RQ를 실제로 쓰고 있는 이 녀석들은 그냥 둘 거예요. 왜냐면 우정성 주입 받아서 어차피 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런 식으로 지울 겁니다. 자, 그러고 멤버 컨트롤러 쪽도 마찬가지.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제거를 다 했는데 이제 당장 문제가 생겼어요. 네, 일단 코드상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해줄게요. 전액 변수에다가 RQ라는 변수 만드는 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당연히 변수를 만들어 놨지만, 그러니까 코드상 에러는 사라졌지만, 이 전액 변수 RQ는 아무것도 팩트를 실제로 연결받지 않은 상태일 거니까, 널로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일 거니까, 여기서 어떠한 기능이라도 쓰려고 하면, 당장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을 할 거예요. 널인데, 얘가 갖고 있는 게 널인데, 리모컨 누르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실제로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의존성을 주입받으려고 이런 것도 미리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존성 주입받을 때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보시면은 뭐라고 해요 이미. 얘가 뭐라고 하는 내용을 이걸 잘 보면 지금 여기 이거 번역기 한번 그냥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구성에서 이렇게 이 경로에 있는 RQ라는 애를 빈을 정의하는 걸 고려하래요. 그러니까 빈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의존성을 주입하려고 하니까 스프링이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닌데 근데 너 지금 이거 의존성 주입하려고 코드 썼지? 이거 불가능해 안 돼. 그러니까 컴파일 에러가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애초에 빨간색으로 X 표시가 뜨면서 에러가 난 컴파일 에러 상황이 아니고요. 문법상 코드를 작성해 놓은 이 상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웹 환경에서 이 스프링이랑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들은 결국 웹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게끔 세팅이 된 애들이니까 이 구성을 봤을 때 이제 스프링부트가 따지는 거죠. 야 이거는 지금 네가 빈에 등록을 안 한 상태라서 이렇게 의존성 주입을 못해. 서버가 켜지는 상황에서 애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로서 구동이 안 될 거니까. 말이 안 되니까. 실제로 기능을 쓰려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RQ를 사용하려고 하는 시점 애초에 지금 서버가 그냥 꺼졌다라는 개념처럼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서버가 아예 죽었습니다. 메인도 띄울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녀석이 진짜 의존성 주입이 가능한 빈에 등록이 되는 상태로 얘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어노테이션에 컴포넌트라고 하는 애를 일단 달 거예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이 녀석은 예전에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적용하기 전에 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 얘 아직도 뭐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이거는 이제 스프링이 관리할 수 있는 클래스로 우리가 설정을 해놓겠다. 빈으로서 등록이 될 것이고 우리가 의존성 주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해놓은 개념인데 얘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니까 지금 에러가 떴겠죠. 얘가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자, 에러래요 에러. 문제가 있대요. 뭔가를 만드는 그 빈을 만들어내는데 문제가 있대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USR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 빈 객체, RQ라고 하는 빈 객체를 의존성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봤던 에러랑은 다른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웹을 구동시키지 못하는 상태. 이건 동일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좀 추가로 해줘야 될 작업이 있어요. 그 작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잘 몰라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스코프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하나 달 거고요. 여기에 value라고 하는 값을 세팅해서 이 안에 request라고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다가 proxymode라고 해서 scope proxymode라는 걸 열어주고 target 클래스까지 넣어줄 거예요. 자, 이 한 줄을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서버를 돌렸을 때 서버가 뭐라고 하나요? 안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스프링 부트가 알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 RQ라고 하는 객체를 빈에 등록을 했네. 그리고 이걸 지금 의존성을 받아서 쓰려고 하네. 근데 그런 상황일 때 너 이런 식으로 관리 안 하면 위험해,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해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 엄청 깊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스코프라고 하는 녀석,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혹시 여러분들 아실까요? 스코프? FPS 게임에서 나오는 그 배율 스코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이 스코프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변수의 스코프와 라이프 사이클. 이거 결국 변수 생명주기 관련된 얘기거든요. 보통 이 두 개가 같은 말이 나올 건데, 이 스코프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살아있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이 시점, 기간,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를 컨트롤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달았을 때, 이 어노테이션을 달았을 때 이 코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요. 진짜 간단하게만 할 겁니다. HTTP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만들어내겠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코프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생명주기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생명주기를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개념으로 일단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매번 새로 찍어낸다의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를 물려받는 식으로 새로 만들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기존에 똑같은 애가 있으면 그 녀석을 계속 이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흐름 정도만 파악을 하면 된다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걸 사용해서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만큼만 하면 의존성을 주입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더 이상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아직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게 좀 남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이 RQ라는 객체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그쵸? 비포 액션 인터셉터라는 곳에서 이 RQ 객체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new라는 키워드를 썼잖아요. 근데 컴포넌트, 스프링이 관리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쓰게 되면 객체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IOC라는 개념이 제어의 역전이었어요. 개발자가 직접 객체 만들어서 컨트롤하지 않고 스프링이 알아서 그 객체를 관리해 줄 거니까 우리가 훨씬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쓰겠다라고 만들어 놓고 직접 객체를 만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서로 다른 객체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하고 있던 이 상황을 여기서 안 할 겁니다. 얘가 여기서 객체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건 결국에 그거예요. 지금 현재 만들어낸 객체를 요청 REQ에다가 set attribute로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그 역할을 하려고 만들고 있던 건데, 그 상황을 여기로 옮겨버릴 거예요. RQ 객체는 이제 스프링이 만들어냅니다. 빈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스프링이 RQ 객체를 처음 만들어낼 때 생성자 가지고 만들어내겠죠. 우리가 만들어놓은 생성자가 이거 하나니까. 매개 변수를 가지는 생성자를 만들면 매개 변수를 가지지 않는 기본 생성자가 생략되어 있던 건 더 이상 생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RQ 객체를 만들려면 당연히 이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스프링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놓은 거니까. 그러면 이 생성자를 실행을 한다라는 건데,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여기서 처리할 겁니다.
이렇게 넣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RQ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요청에 세팅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비포 액션 인터셉터 쪽에도 이렇게 처리해 놓고 객체 만드는 행위만 했어도 안 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객체 그 녀석 그 자체를 우리가 요청에다가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 넣어야 돼요? 밸류에 이만큼의 생성자를 가지고 RQ라고 하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건데,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생성자를 가지고 이 객체 자체를 지금 요청에다가 세팅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 밸류에 과연 뭘 넣어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RQ 타입으로 RQ 만들어 놓고 new라고 해서 RQ 객체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건데, 실제로 비포 액션에서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거 없이 이 객체 만드는 행위를 스프링이 하고 있으니까 우린 여기다 지금 뭘 넣어야 될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건 결국 이 객체 그 자체예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코드를 작성했을 때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변수 RQ가 있을 거고, 여기에 리모컨을 넘겨받는 행위를 많이 했었죠? 자, 여기에 넘겨받는 리모컨의 원형 누구예요? 디스 아니에요? 디스라고 생겨먹은 객체가 만들어지면 알아서 생겨나는 이 디스라는 녀석을 우리가 복사해서 넘겨받는 개념이었잖아요. 리모컨을. 그럼 결국 객체 그 자체는 디스 아닐까요? 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스를 넣는 거예요. 우리가 디스 가지고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 지금 여기서도 많이 쓰고 있는 이런 행위 말고도 디스 뭐 생성자에서 디스 호출하는 거, 이거는 다른 생성자 호출하는 거였고, 이거 말고 애초에 이 디스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객체라고 보는 겁니다. 현재 이 생성자를 통해 만들어진 그 객체 자체가 디스. 왜냐하면 디스는 객체가 자기 자신 컨트롤할 수 있게 설계된 리모컨이었으니까. 그럼 그 리모컨은 결국 그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녀석이 맞으니까 우리가 그 디스를 그냥 넘겨주면 요청에 객체를 저장하는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객체 리모컨을 넘겨받아서 변수를 저장하는 행위나 결국 그 리모컨의 원형이었던 디스를 저장하는 행위나 동일한 일을 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된다고, 객체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까지 완료를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before action interceptor가 사실상 얘가 가장 먼저 실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 우리 코드에선 얘가 가장 먼저 실행이 될 거예요. 왜? 여기다가 이거 먼저 해. 모든 요청에 대해서 이거 먼저 검증해 라고 우리가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를 가장 먼저 탈 겁니다. 컨트롤러로 요청이 넘어가기 전에 얘부터 검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코드에 아무것도 없죠. 얘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없잖아요. 왜냐면 얘가 하려고 했던 일을 누가 해? 얘가 하니까. 그리고 이 객체 만들어서 컨트롤하는 작업을 우리가 했던 걸 스프링이 하게끔 바꾼 거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 before action interceptor가 실행되는 이 시점에 저 RQ 객체가 제대로 만들어지기만 한다면 원래 하려던 일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쉽게도 얘는 안 돼요. 자, 보세요. 뭐가 안 되냐면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 로그아웃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로그아웃을 실행할 때 이 녀석을 가져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RQ라는 녀석이 널이래요. 하지만 RQ가 제대로 값이 세팅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이거 메인으로 가볼게요. 그리고 지금 로그아웃이 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뜨지 말고 이것도 이거 해놓고 저 상황 말고 다른 상황으로 에러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방금 넓은 거는 얘를 안 해서 뭐라고 했던 거고. 다시 자, 로그아웃을 하는데 아이 좀 대봐. 이 상황에서 아헤이 참 RQ 떠오잖아. VO에 RQ에 그래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상황이 얘 때문에 아하 지금 이 상황 보여드리려면 이것도 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우리 여기는 일단 두고요. 여기는 아니야. 여기서도 해야 돼요. private RQ 그리고 생성자 하나 만들어서 이 작업을 해줄 거고 임포트 해줄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기존에 RQ 객체 만들어내고 쓰던 거를 의존성 주입받는 방식으로 바꾼 거거든요. 이렇게 쓸 수 있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리드 로그인 인터셉터도 이 밑에서 만들어 놓은 RQ 변수를 직접 만들어서 쓸 게 아니라 의존성 주입하는 형태로 쓰겠다. 이렇게 코드를 변형시킨 상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자, 로그아웃이 떠 있는 상태인데 혹시 모르니까 또 캐시 한번 지워주고. 자, 이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누르면 로그인을 이용하래요. 이거 지금 상황이 맞는 건가요? 로그인 후 이용할 거였으면은 로그아웃이 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라는 거거든요. 근데 로그아웃이 떠 있어요. 이거 문제가 좀 있죠. 이 문제는 태도에서 발생을 한 건데 이것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RQ에 있는 로그인드 멤버 ID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0이 아니면 로그아웃이 뜨는 거고 0이면 얘가 뜨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0이어야 되는데 이게 로그인이 뜨는 게 아니라 얘가 뜨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i 하나 만들어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값 자체를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자, 안 나오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근데 보세요. 그냥 진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li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이 li 얘가 지금 얘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실제로 엘리먼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밑에 지금 로그아웃 나오고 있고 이 녀석이에요. 아무런 값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널이나 공백 같은 거. 왜냐면 데이터가 0이든 0이 아니든 뭔가 있었다면 여기에 나와야 돼요. 안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얘가 검증을 0이 아니긴 하니까 여기다가 지금 맞춰준 겁니다. 이걸 참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를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비포 액션 인터셉터 쪽에서 의존성을 주입받은 이 RQ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제가 이런 메서드 하나를 호출시킬 거예요. 이걸 왜 호출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쓰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흐름 정도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티클 서비스나 보드 서비스 같은 거 변수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추가해주고 이 작업까지 하면 의존성 주입 받는다 그랬죠. 자, 코드가 딱 여기까지만 실행됐을 때는요. 의존성을 완벽하게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정확하게 객체가 완성돼서 넘어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변수를 가지고 전역 인스턴스 변수인 이 녀석을 가지고서 처음 사용되는 이 시점 만약에 우리가 게시물 작성 기능을 쓴다라고 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이 안에 있는 메서드가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객체가 완성돼요. 의존성을 받아놓고
아무것도 실행을 안 시키면요, 이 객체는 뭔가 제대로 동작할 수 없어요. 값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뭔가를 사용했다, 메서드를 호출했다 라는 개념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없이 그 객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프 액션 인터셉터는 RQ를 처음 우리가 만들어서 요청에다가 세팅하려는 과정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역할은 이제 RQ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하고 있으니까 그건 따로 해줄 필요가 없고,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첫 실행을 해주는 겁니다. 이 첫 실행을 해준다. 모든 요청을 비포 액션 인터셉터가 먼저 걸을 거예요. 먼저 걸른 이 녀석이 첫 실행을 통해서 RQ라는 객체를 완성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어떤 곳에서 사용을 하더라도 RQ는 제대로 된 값을 들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메서드를 하나 호출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녀석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겠죠? 자, 얘가 해야 되는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두면 돼요. 그러면 이거 구현부가 필요 없는 메서드니까 여기 그러면 세미콜론으로 바꾸고 이거 엑스트랙트 붙이면 우리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면 얘가 추상 클래스 돼야 되잖아요. RQ가.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현부를 지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추상 메서드를 만들어내는 작업은 필수가 아니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제 얘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메서드 이름을 init이라고 지은 이유는, 보통 init이라는 이 키워드 자체가 이제 initialize의 약자로서 초기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RQ 객체를 완벽하게 초기화하겠다라는 의미 정도로 init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RQ 객체를 의존성을 주입받아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별도의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 살짝 복잡하고 헷갈리고 이게 뭐야 싶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싫으면 그냥 전에 있던 방식, 매번 메서드마다 요청이라고 하는 걸 꺼내서 쓰는 방식을 그냥 써도 상관은 없어요. 막 크게 문제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해놓고 나면 이 뒤부터는 이게 더 편하겠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티클이랑 멤버 컨트롤러 두 개밖에 없지만 앞으로 더 많은 컨트롤러가 생겨난다라고 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이 RQ를 계속해서 써야 된다라면 이렇게 의존성 주입받는 경우 메서드마다 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금 리드 로그아웃 인터셉터 얘도 RQ 쓰고 있죠? 이 녀석도 해줄게요. 이거. 다 공통으로 같은 방식인 거니까. 여기는 지웠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제가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페이징 처리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때 페이징 처리 이미 다 해봤던 거죠? 페이징 처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좀 임의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시물 5개가 들어있는 상황인데 이 상태로 그냥 하죠. 바로 한번 쿼리를 써볼까요? insert into article. 여기 썼던 방식 2배씩 늘리는 거, arrange date, update date, number, id, 그 다음에 보드 id, 타이틀, body. 이러한 컬럼들에 insert 데이터를 넣을 거야 해주고, 실제로 들어갈 데이터는 now, 그 다음에 멤버 아이디는 지금 현재 우리 멤버가 1번 회원이랑 2번 회원밖에 없으니까 이거 랜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1과 2가 랜덤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걸로 좀 만들어 볼게요. 이거 제가 JSP 때 알려드렸나요? 이거는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 함수 랜드라는 함수, 얘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랜덤으로 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매번 실행할 때마다 값은 바뀌는데, 그죠? 0과 1 사이에 있는 거, 이걸 활용해서 제가 곱하기 만약에 2 같은 걸 하면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와요? 여기서 정수 부분만 보는 거예요. 소수점 빼고 1, 0, 1, 0, 1, 0, 1, 0, 1, 0, 1, 0 2 나올 수 있어요? 2는 못 나오죠. 애초에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수예요. 이 안쪽. 그럼 최대로 커봤자 0.99999 아닐까요? 이 상황에서 곱하기 2 하면 2가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랜드에다 곱하기 2로 쓰면 0이랑 1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정수 부분은. 그럼 이 상황에서 소수점을 만약에 잘라요. 이거 컬러는 소수점 버림의 함수입니다. 잘라내면 0, 1, 0, 1, 0, 1 둘 중에 하나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플러스 1하면 1이랑 2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멤버 아이디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 이거를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럼 멤버 아이디는 1이나 2나 둘 중에 하나 들어갈 거니까 무조건 랜덤으로 들어갈 거니까 뭐 테스트 데이터니까 박아놓고 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왕 만들어 놓은 멤버가 있으니까 활용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보드 아이디는 얘도 1, 2 둘 중에 하나네요. 그러면 이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과 바디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너무 다 똑같으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랜드에다가 곱하기를 한 만 정도? 만 정도만 해볼까요? 그리고 수점을 버리겠다. 그럼 5자리 숫자가 랜덤으로 발생하겠죠. 최대 5자리 숫자까지 4자리까지인가? 5자리가 안 나오나? 4자리? 어쨌든 만이니까 0. 그쵸? 4자리까지 4자리까지 최대 4자리까지 랜덤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자리나 4자리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자, 이걸 활용해서 그냥 제목 뒤에 붙일게요. 붙일 때는 우리가 콘캣이라고 하는 거 쓰겠죠? 이 안에다가 텍스트 제목이라고 하는 거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언더바 같은 거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 이어붙일 내용이 이 값이다. 이런 식으로 내용도 마찬가지. 대신에 여기 앞에 있는 얘만 내용으로 바꿔줄게요. 이러면 제목이랑 내용 어느 정도는 랜덤으로 만들어 줄 거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from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조회를 해서 인서트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배웠던 거기 때문에 큰 설명 없이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번 실행하면 현재 우리 게시물 10개, 5개 있는 상황인데 총 게시물 몇 개 돼요? 10개 되겠죠? 5개가 추가돼서 이렇게 지금 멤버 아이디 랜덤으로 들어갔고요. 공교롭게도 6번 제외하고 7, 8, 90은 다 2번으로 들어갔네요. 보드 아이디는 적절히 잘 섞였고 제목도 랜덤으로 잘 들어갔고요. 내용도 마찬가지. 이걸 이렇게 랜덤으로 넣는 이유가 이렇게 해놔야 우리가 나중에 검색 기능 만들면 어느 정도 좀 티가 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 한 번 더 하면 10개 추가되니까 20개 될 것이고 그죠? 여기 벌써 PK가 좀 씹혔어요. 11, 12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런 건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또 40개, 80개, 160개, 320개, 640개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겠죠. 이 정도만 일단 해볼까요? 한 2만 개 정도의 게시물이 있는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노티스랑 자유 게시판, 뿌리 게시판이 한 1000개, 10,000개씩 가져갔을 겁니다. 대략적으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이 녀석을 누르면 꽤 시간이 걸리고 있어요. 아직 페이지가 완성이 안 됐어요, 지금. 돌고 있죠. 스크롤이 내려가면서 생성 중이에요, 지금. 이렇게. 완성이 안 된 겁니다. 게시물 겨우 10,000개 가지고도 이러면 뭐 100만 개, 200만 개 힘들겠죠. 당연히 페이징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가져올 데이터의 양이 이렇게 너무 많아 버리면 문제가 생길 거니까 페이징 처리해서 줄여주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지사항에 1169개, 자유 게시판에 1311개 적당히 나눠서 들어갔네요. 이렇게.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우리가 페이징 처리를 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상황을 좀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음, 페이징 처리를 할 건데, 이거를 우리가 했던 상황이랑 다르게, 음,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한테 이건 시간을 제가 들여봐도 되겠네요. 뭔가 추가적인 개념을 알려드려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아닐 것 같아서 이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JSP 아티클 매니저 이건 코드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녀석에서 우리가 리스트 서블릿 여기에서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페이지라고 하는 번호 일단 1로 초기화를 해놓고 파라미터로 넘어온 페이지 값을 가지고서 형변환해서 넣는 작업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사용해 뭐 리밋 프롬도 만들어내고 뭐 넘겨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얘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해야만 했던 이유. 이걸 안 하면 페이지 번호를 만약에 파라미터로 주지 않는 상황일 때 페이지 파라미터 없다고 여기서 에러 날 거니까. 그렇죠? 기본값 세팅한 거거든요. 페이지의 기본값 세팅. 우리가 뭐 게시판을 누르고 딱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행위를 했을 때 일단 1페이지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값 세팅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도 필요하니까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건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코드 보시면은 노티스를 하는 버튼을 누를 때 우리가 보드 아이디를 1, 2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페이지의 기본값 1페이지라는 것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페이징 기능을 만들어서 저 페이지 변수나 이런 거 처리할 건데 파라미터에다 만들어 놓고 여기서 안 넘기면 이거 가지고 왜 안 넘겨 이거 필요해 라고 뭐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페이지의 값을 여기다가 직접 세팅을 하든가 아니면 메서드 쪽 처리를 하는 이 요청 받아들이는 메서드 쪽에서 페이지라고 하는 변수를 파라미터로 받을 때 기본값을 설정하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이런 설명을 좀 드렸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고요. 시간을 좀 드린 다음에 제가 설명할 때 기본값 설정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별도의 설명은 따로 안 드려도 되겠죠? 페이징 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미 다 했던 거니까 진행을 해보시죠.